여러분, 요즘 시장에는 물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폭등하는 것이 일어나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가 먹고 사는 삶 자체가 참 고달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거는 현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요소수 가격입니다. 요소수 가격이 보통 리터당 1,000원 정도 합니다. 1,000원. 리터당 한 1,000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요소수를 넣으려고 그러면 리터당 10,000원 정도 합니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10배만 이게 1000%인가요? 1000%? 이런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듯 하죠?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1000% 물가 올랐다, 10,000% 올랐다 하는 거. 지금 요소수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하겠죠. 지금 뭐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요소도 구하고 또 요소수를 만드는 공장에서도 불가동해서 요소수를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급망에 대한 어떤 위기는 풀리겠죠. 그렇지만 한두 달 동안 계속되는 요소수 가격의 폭등, 이거 어떡할 거예요? 결국 이 하나만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 물가는요 엄청 위험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원자재 다 수입하잖아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광물, 여기에다가 곡물까지 수입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에너지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요. 국제유가가. 국제유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한 중진류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내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80.7달러예요. 79달러의 배럴당. 한때 10월 26일 날은요 84.85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장난 아니에요. 에너지값이. 에너지값만 그렇습니까? 광물값, 지금 요소에 대한 것도 광물에 해당되는데 요소만 오르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 리튬, 망간, 코발트, 뭐 철광석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외생 변수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여기다가 곡물 가격은 또 어때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금 132가 넘어섰죠. 이게 100이 기준인데 역대 최고예요. 게다가 곡물이 생산도 최하입니다. 커피값이 2배 오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곡물값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이미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말입니다, 외생 변수 때문에 물가를 잡지 못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죽을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3.2% 올라갔죠. 생활 물가는 4.6%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힘겨워졌다는 거예요. 힘겨워졌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외생 변수, 국외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수입을 다변화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가격을 갑자기 다운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거는 국내 변수예요. 국내 변수. 내재 변수 말입니다. 국내 변수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크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올해 본예산만 558조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45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돈 뿌려지는 게 45조, 작년보다 7천억이 더 뿌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이 또 49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1차, 2차 따져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년보다가 올해 시장에 뿌려지는 돈이 100조예요. 그죠? 거의 100조.
100조가량이 시장에 뿌려지는 게 더 나오는 게 작년보다가. 작년보다가 시장에 100조를 넘게 뿌린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예산이 500조로 잡았을 때 20%가 더 늘어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게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말이 12.8%가 늘었잖아요. 9월 통화량이 말입니다. 3,512조 1,0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돈을 계속 뿌리니까 돈의 가치는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저는 내재 변수, 국내 변수를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물가는요 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물가 잡겠다 해서 유류세를 20% 인하했거든요.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NG 부탄은 40원씩 가격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인하해 줬어요. 문제는 이조차도 말입니다. 이조차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를 제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세수는 그만큼 덜 걷어들인다는 거잖아요. 세수를 그만큼 덜 걷어들인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2조 이상을 또 푼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수로 걷어들여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못 빨아들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또 돈을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또 이거는요 소비 쿠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소비 쿠폰은 앞서 말씀드린 추가 경정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추경으로 50조를 뿌렸으니까 50조가 시장에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류세는 또 돈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돈이 더 나온다.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면 깎아주는 만큼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우리 시장에는 지금 돈 푸는 게 연속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재명표 국민재난지원금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 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년 설날 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인당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25만 원, 뭐 심지어 50만 원까지 준다면 또 15조 이상을 풀어요. 또 15조 이상을. 그러면 이게 내년에가 물가는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일단 지금이 11월이에요. 11월, 12월까지 물가 올라가는 것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물가 올라가는 거는. 여기다가 내년에 가서도 물가가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오히려 말입니다. 내년에 가면 기저효과가 없어집니다. 기저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올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반기로 오면 작년 한 4월부터는 그때보다는 덜 올라가겠죠. 그때보다 4%, 2%씩 올라갔으니까 그때보다는 덜 올라가겠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수 자체가 굉장히 아픈 지수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앞으로 더 폭등한다. 폭등할 수밖에 없다. 당장 뭐 10월에 3.2%라고 하니까 이게 괜찮겠지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물가는 낮아진 듯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월, 2월은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낮아진 듯 보이겠지만 수치로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물가는 폭등해서 삶이 힘겹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던 정부의 이야기 이미 일시적이 아니에요. 4월부터 10월까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4, 5, 6, 7, 8, 9, 10 7개월째 물가가 2%가 넘는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거야말로 진짜 웃긴 거죠. 제가 봐서는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는 외생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물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결국은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이유도 바로 이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입니다. 또 우리 금값이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람당 지금 7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예, 국제 금값도 보면 온스당이죠. 트라이 온스당 지금 1,800달러를 다 넘었었어요. 이 말은요, 결국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오고요. 우리도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게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금을 많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여러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